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오늘은 이 1945년 세계 2차 대전,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는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끝난 다음에 변화와 이 국교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국교 수립을 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1946년에 신헌법, 평화헌법을 발표하고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후에 6.25 전쟁이 터지게 돼요. 6.25 전쟁이 터지게 되자 미국이 보기에는 일본이 정말 중요한 국가인 거예요. 왜냐면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소련도 사회주의, 중국도 사회주의와 한반도에도 지금 북쪽에 사회주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베트남도 사회주의가 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만큼은 도와줘서 일본만큼은 절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게 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을 도와줬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과 같은 날 동시에 미일 안전 보장 조약까지 체결합니다.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의 지위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합세해서 사회주의 국가의 팽창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였고, 음, 이, 이 지역을 미국이 지켜준다고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면서 미국은 일본이 사회주의를 막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어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많은 나라와 국교 수립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는 똘똘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자유주의도 사회주의와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자유주의도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우방들 간의 동맹을 다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 지금 미국이 대장이고 미국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일본을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국가인 타이완, 한국 그런 나라들과 일본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부터 먼저 보도록 하면은 제일 먼저 맺은 게 1952년 타이완과 일본이 맺은 일화 평화 조약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첫 번째 국교는 일본과 중화민국, 대만 사이에서 맺은 일화 평화 조약. 자, 마오쩌둥과 2차 내전에서 장제스가 지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즉 사회주의 세력이 중국의 본토를 차지하고 국민당은 도망쳐서 장제스는 도망쳐서 타이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를 지향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장제스는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도망친 대만으로 도망친 장제스의 타이완은 자유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몇 남지 않은 자유주의국과 관계를 돈독하게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도 국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 속에 굉장히 강한 억압, 많은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 35년이나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일본과 국교 맺는 걸 반대합니다. 교과서에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도 국교를 회복하려고 하였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둘러싼 이견으로 회담은 계속 결렬되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초조한 거야. 사회주의는 똘똘 뭉치고 있는데 자유주의도 똘똘 그에 대항해서 자유주의도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일본과 미국이 과거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미국이 압박을 넣어요. 미국이 동아시아 공동안보 체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이 일본과 한국 수교에 압박을 가합니다. 여기.
1960년대 미국은 한일 양국의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 미국은 동아시아 공동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대만까지 공동체제로 사회주의가 팽창하는 것을 막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역시 경제 발전을 위해 일본과 경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교류를 해야 무역을 해야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첫 번째. 그리고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발전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때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되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징용, 징병, 위안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일본과 결국 국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한국은 경제 건설을 위해 첫 번째는 일본과 교류할 수 있어서 두 번째는 일본한테 이 배상금 돈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였고 일본도 한국과 교역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 맺어진 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양국 간 국교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이때 맺은 한일 조약 때문에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이때 다 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문제가 있죠. 아무튼 이때 당시 국내에서도 일본에 굴욕적으로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또 일본과 수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문제가 많은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이때 받은 돈으로 우리나라 그 제철 공장 포스코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성장을 이끈 면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까지 잘라서 보고 여기까지 잘라서 이 두 번째 문단까지 잘라서 여기까지가 국교 부분이었고 이제 국교 부분을 가리고 이 밑에 냉전 완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데탕트 냉전 완화 평화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뒤에서 배울 건데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우린 전쟁하는 거 싫다. 왜 전쟁을 왜 해야 되는 거냐? 왜 사람들 죽여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전 시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또 미국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반전 시위를 하니까 그런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닉슨 대통령은 이런 반전 여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이런 사회주의를 막는 전쟁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 사회주의를 막지 않겠다. 그런 발표를 하는데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닉슨 독트린. 자, 그럼 닉슨 독트린으로 이제 냉전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이 중국까지 방문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데탕트의 시대라고 해요. 데탕트는 프랑스 말로 화해라는 뜻인데 1972년에는 닉슨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과 미중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평화롭게 사회주의 국가의 단절이 이제 평화로서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1979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도 맺게 돼요. 그리고 한국도 그에 따라서 19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이제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이념 대립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라졌다가 다시 닉슨 독트린으로 데탕트 시대가 오면서 냉전이 완화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국교를 맺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